1840년 5월,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죠. 하지만 교회는 그의 매장을 거부했고 시신은 36년 동안 떠돌았습니다. 지하실에, 창고에, 이름 없는 땅에. 이유는 단 하나, 이 남자가 악마와 계약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그의 연주는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 살인자라는 소문, 바이올린 줄이 사람의 내장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문까지 따라다녔고, 그가 죽었을 때 교회는 정말로 그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파가니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은 뒤에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파가니니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잡았고 10대에 이미 이탈리아 최고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경력이 아니라 연주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네 줄을 넘나들며 세 옥타브를 오갔고 활을 현 위에서 튀어오르듯 움직이면서 손가락은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죠. 한 번은 공연 중 세 줄이 끊어졌는데 남은 한 줄로 곡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관객은 경악했죠. 박수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침묵이 먼저 왔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바이올리니스트, 누구도 그를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조차 불가능했죠. 당시 관객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19세기 유럽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진지하게 악마를 의심하던 시대였습니다. 파가니니의 연주는 정확히 그 범주에 들어갔죠.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악마의 힘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를 마녀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마법사라고 했죠. 가장 많이 퍼진 소문은 이겁니다. 파가니니의 어머니가 아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고 그 대가로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메모도 소문을 부추겼습니다. 창백한 피부, 움푹 꺼진 눈, 비정상적으로 긴 손가락, 그리고 항상 검은 옷. 무대 위에서 그는 흔들리듯 몸을 움직이며 연주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악마의 시인 것이라 믿었죠. 더 끔찍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파가니니가 한 여자를 죽이고 그 영혼을 바이올린 안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바이올린이 사람의 목소리처럼 울리고 줄은 피해자의 창자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파가니니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문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고집했고 공연장에 일부러 촛불 하나만 남기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만 희미하게 떠올랐고 관객은 악마를 보고 있다고 확신했죠. 촛불을 공연 직전까지 오케스트라에 주지 않았고 같은 곡을 2번 연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파가니니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지만 오히려 의심을 키웠죠. 그는 부정하면서도 신비를 즐긴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현대의학은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마르판 증후군. 유전 질환으로 뼈와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유연해지는 병이죠. 파가니니의 손가락이 다른 연주자보다 훨씬 길고 유연했던 이유. 한 손으로 세 옥타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광적인 연습이 더해졌고 그는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도록 연주 기법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악보를 숨기고 리허설 없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즉흥 연주를 넣어서 녹음이나 기록으로도 복제할 수 없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건 21세기의 설명입니다. 19세기에는 이 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판 증후군이 처음 보고된 건 파가니니가 죽고 56년이 지난 1896년이었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악마뿐이었습니다. 파가니니는 이 소문 속에서 살았고 이 소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도 소문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도 놓아주지 않았죠.
파가니니의 전성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해독 치료를 위해 수은과 아편을 복용했고 결핵이 겹치면서 이가 모두 빠지고 목소리까지 잃었습니다. 아들이 입 모양을 읽어야 했고 그것도 안 되면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해야 했죠. 전 재산을 잃었고 바이올린마저 경매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악마와 계약한 남자의 말년치고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1838년 프랑스 니스로 옮겨간 그는 거의 연주를 할 수 없었죠. 한때 유럽을 지배했던 손가락은 더 이상 현 위를 달리지 못했습니다. 2년 뒤 5월 니스의 주교가 사제를 보내 임종성사를 권유했지만 파가니니는 거부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인 5월 27일 내부 출혈이 일어났고 사제를 부를 시간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57세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니스의 주교는 파가니니의 매장을 거부했습니다. 임종성사를 받지 않은 것, 비밀 결사단체인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던 것, 그리고 악마와 계약했다는 소문. 살아서 따라다니던 소문이 죽어서도 그를 붙잡은 거죠. 유럽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남자의 시신은 관도 없이 방도 처리되어 그가 죽은 집의 지하실에 놓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그의 아들뿐이었죠. 파가니니의 아들 아킬레는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땅에 묻기 위해 성인이 된 직후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주교를 설득하고 문서를 모아 4년 만에 시신을 옮길 허가를 받았지만 정식 매장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파르마 근교의 땅에 임시로 묻혔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다시 파내져 옮겨졌죠. 악마의 시신이 묻힌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9번 반복되었고 아킬레는 평생을 이 싸움에 바쳤습니다. 1876년 파가니니가 죽고 36년이 지나서야 교황이 마침내 정식 매장을 허가했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의 빌레타 공동묘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는 그제서야 잠들 수 있었죠. 파가니니는 살아서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렸고 죽어서는 교회에 거부당했습니다. 그가 악마와 계약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건 설명할 수 없었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한 사람들 뿐이죠. 생전에 그가 남긴 말이 있죠. 파가니니는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36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악마와 계약했다는 소문.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재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직접 만든 이미지였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